네, 안녕하세요. 선일기입니다. 주말인데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미국이 너무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물 금리가 이제 4%를 찍고 나서 이제 3.8%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번 주에 보면은 상황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나온 실업률 지표에서 노동력이 아주 탄탄했던 결과로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7월에도 올리고 9월에도 올리고 계속적으로 올린다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시장을 지배하면서 4%뭐 이제 거의 4.1%까지 찍을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았었고 다시 이제 내려와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번 주 장마감을 한 기준에 장기물 금리들은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진정된 상황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3.83으로 4.6 정도 올라갔었나? 거기서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20년물도 이제 TMF나 TLT에 연동된 이제 채권 금리인데 이것도 4.23, 2에서 3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4.11로 거의 한 이제 10bp 정도 내려오면서 금리가 안정되면서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올라준 부분이 있었고요. 30년물도 좀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매크로 지표들의 하락을 견인했던 요소들이 있었다면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예측치에서 좀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하락에 견인을 했죠. 우선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지수 YOY 전년 대비를 보면은 이제 3.1을 예측을 했지만 3.0으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도 0.3에서 0.2. 그다음에 근원은 이제 5.0에서 4.8로 내려갔고 0.3에서 0.2로 내려갔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은 점점 이렇게 9%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제 코어 CPI는 그래도 이제 조금 횡보를 하지만 그래도 하락을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굳히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CPI 하락을 견인해 주었던 중고차 에너지 가격이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중고차가 굉장히 높았지만 마이너스 5.2%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고 이쪽에 밑에 부분은 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이제 CPI 그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어가 아니죠. 그 부분에서는 하락을 이렇게 견인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하락이 지속되어 준다면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제 하우싱 인플레이션, 이제 거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쓰여지는 인플레이션도 이제 평균치를 보면은 이제 0.3에서 밑돌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높은 이제 하우징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쪽 어디입니까? 이제 0.5에서 조금 0.4.5 정도에서 이제 횡보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마켓 렌트를 좀 레깅한다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좀 렌트 값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락을 할 예정이고 2024년 1월쯤에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제 0.2%로 원래 평균치 0.3을 밑으로 하회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CPI의 많은 부분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주거비가 하락을 해주면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욱더 하락을 하게 되는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또 렌트 비용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색을 보면 진로우에서 나온 렌트 인덱스인데 이제 작년에 1월부터 고점을 찍고 계속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미 좀 CPI나 PC 물가지수의 이제 거주비에 해당되는 부분보다 훨씬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노란색이 이제 CPI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에 나온 지표도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PC 물가지표도 이 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이제 선행을 하면서 이제 후행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이번에 또 이제 발표가 되면 알겠지만 점점 더 주거비는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6월치 이제 주택 착공이나 그런 어떤 빌딩 퍼밋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주택의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수요보다 공급이 좀 높아지는 상황은 앞으로 이제 그 주거비가 렌트비가 더 빠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들이기 때문에 주거비는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고차와 이제 트럭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수요가 감소를 하면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감소가 되고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이제 소비가 좀 이런 비싼 어떤 물품에 대한 소비보다는 서비스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좀 보시면은
이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죠. 전년 대비해서. 그러나 아직 새로운 차 가격은 4%대로 아직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전년에서 굉장히 고점을 찍고 조금씩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토바이나 부품들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소비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중고차 트럭도 가격이 좀 진정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 임금이 월 대비로 보면은 이제 좀 올랐어요. 그 0.5로 올랐고, 사실 이미 노동시장에서는 구인 건수가 꾸준히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한 명당 1.6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이제 초과저축이 떨어지면서도 여전히 임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목요일에 발표된 4조와 6개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언제든지 미국은 일자리를 이제 잃어버리거나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이제 줄어드는 모습과 4주 평균도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좀 낮아지는 모습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좀 어떤 실업률에서 조금 등락이 굉장히 심하면서 노동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행인 것은 CPI의 선행지수격인 PPI의 하락으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은 어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거의 12%까지 육박했던 PPI 지수가 현재 전년 대비로 0.1%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PPI는 생산자들이 물건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매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면 그때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소매 쪽으로 가격이 전가되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모든 제품이나 상품들의 가격들이 하락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PPI 지수가 아주 잘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도 같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채권금리도 엄청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7월 금리 인상을 이제 끝으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제 코어 CPI나 코어 PC, 코어 PPI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이제 보시면은 코어 PPI가 먼저 이제 선행하면서 굉장히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코어 CPI는 빠지면서도 갑자기 올라가지만 이제 후행하면서 레깅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PC도 마찬가지로 PPI보다는 좀, 왜냐면 이제 코어적인 부분은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PC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PPI가 하락을 하면 CPI도 하락을 하겠죠.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들은 PPI에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감소가 되면은 그것이 CPI 생산자 물가지수로 가격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때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여력이 없을 때 더 이상 이제 물건 제품을 이제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당 이제 임금 상승이 이제 줄어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는 의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만큼 수요가 없어졌고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나 중간재 등 가격 거품들이 잔뜩 껴있는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가격 하락이 된 부분으로 그런 작용으로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놓았던 기업들은 1, 2분기에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S&P 기업의 이제 이익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지 않고 높게 상회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가격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의 어떤 예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펩시 같은 기업들을 보면은 어닝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제 매출이 예측치가 21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223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예측치보다 훨씬 높아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런 매크로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앞으로 투자할 때 조금 적극 활용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미국만 잘 나갈 수는 없어요. 현재 전 세계 글로벌망은 이미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이제 생산자나 수출액이나 수입액이나 수입 무역 수지나 다 이제 마이너스,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너무 찔끔 내려주기도 했고, 기업들은 이미 수요가 너무 없는 제품들로 가격이 이미 낮아진 그 제품들을 더 낮춰서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물가가 이미 그 낮은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유럽은 조금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데,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아직도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소비 여력이 크다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미국의 상황이 지금 좋아 보이지만 전 세계 생산자 물가 지수 감소로 소비자 물가가 제품 가격의 하락을 또 유발한다면 S&P 500의 60% 영업이익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감소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뻥튀기가 된 제품들을 팔아서 유지했던 실적들이 하반기로 혹은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현금 창출 흐름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도매 지표를 좀 보면, 도매로 물건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물건들이 막 잘 나가다가 이제 다시 재고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소매에서 줌을 예측한 만큼 이제 소매 주문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매가 지금 이제 지표가 나올 텐데 그 부분도 많이 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매의 어떤 이제 인벤토리 재고들이 계속 조금 다시 낮아지는 추세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그림이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좀 유동성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노동시장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미국 시장의 상승 요인이 유동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대차대조표에서 현재 8조 297억 달러로 전해에 비해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BTFP에서는 돈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은행이 지금 계속 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준은 이제 3월에 그 위기를 잘 넘겨내면서 긴축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치로 보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가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이 아직 너무 많이 있어요. 실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했던 미국 국채 단기물 위주로 발행했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는 곳이 영래포 계좌인데, 이 표를 보면 영래포의 어떤 자금이 한 그 2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락을 하면서 TGA의 어떤 재무부 계좌가 저점을 이렇게 이제 계속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 재무부의 목표는 1조 3천억 달러를 TGA 계좌에 채우는 것이 목표인데 어느새 3분의 1 정도를 넘게 채웠습니다. 영래포에서 한 2조 정도 있었던 자금이 현재 한 1조 8천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단기물 위주로 발행하는 채권은 앞으로도 계속 영래포에서 TGA로 옮겨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지 않는 결과로 미국 증시는 아직 유동성 감소 리스크를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시가 저렇게 계속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어떤 큰 판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시중에 지금까지 풀려있던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 체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장기 채권이나 이제 증시, 이제 미국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투자 내러티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7월이나 8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나 PCE 지표들이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 같다는 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와 정반대에 이미 그동안 뿌린 돈이 너무 많고 곳곳에 책정되지 않은 양의 돈은 여전히 다시 물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5.5%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그리는 뷰도 있습니다. 둘 다 충분히 그럴듯한 가능성을 보이는 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장기물 금리는 5%까지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될 것까지는 않고요. 하반기에 이제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학생들과 초과저축이 고갈되는 미국 시민들, 그리고 이제 고금리로 인한 은행 대출 제한과 하이힐드 채권을 새롭게 발행해야 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자금의 이제 어떤 부족,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부채 만기일, 그리고 이제 고용 보고서를 보더라도 민간에서는 점점 이제 고용자 수들을 구직을 줄이고 있고요. 내년 대선을 위해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이제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뭔가 좀 건강하지 않는 시장 상황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골디락스로 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 상황과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미 한쪽은 상황이 너무 좋고
한쪽은 이제 최악인 상황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는 봐야 할 것 같고, 이 정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 미국이 계속 하반기에 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자신이 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너무 이제 지금 너무 올라버린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에 좀 이제 배분을 해서 이제 리스크를 좀 감당하는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워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